이게 이제 정식 라이센스도 등록을 하고 PC 환경에서 이제 사용자도 이제 유저도 등록을 해서 실제 봇을 통해서 수행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시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연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디자이너만 가지고서는 이제 RPA 솔루션의 어떤 장점을 100%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고, 사실은 이 서버 기능을 통해서 이 전체 이제 프로세스라든지 자동화 업무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뭐 자동화 업무 하려고 하면은 사실 디자이너만 써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 PC에다가 디자이너 깔아서 그냥 업무하는 거, 이거는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냥 혼자 하는 거 자기가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용량 업무라든지 부서 간의 업무라든지 회사 내에서 핵심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 하려면은 어쨌든 뭐 스케줄을 건다든지 통제를 한다든지 자원을 관리한다든지 프로세스를 관리하든지 그리고 그러한 작업들을 공유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관리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런 것들을 이제 모든 그 RPA 솔루션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브리티웍스도 이제 유저 포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RPA 솔루션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게 서버 제품군의 이름인데 그 중에서 유저 포탈이 제일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관리자용 페이지인 어드민 포탈이 또 있어요. 그리고 최상위 레벨에는 테넌트 포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탈이 3개가 있는데 기본 사용자들은 자기가 계정 만들어서 프로세스 디자인해서 서버에다가 퍼블리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스에다가 명령을 수행을 해서 업무 실행을 요청하고 하는 것들을 이 유저 포탈을 통해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정식 라이센스를 등록하면은 반드시 하나씩 로그인처럼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잡의 수행 결과라든지 뭐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든지 하는 전체 자원을 본다든지 자기의 잡 스케줄을 본다든지 예약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저 포탈은 이제 그래서 아까 잠깐 뭐 여기가 이제 이게 유저 포탈인데 잠깐 얘가 이제 유저 포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저 포탈에서 이제 제 걸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여러 가지 테넌트가 이제 분리가 돼 있고 이제 여러 테넌트를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대시보드 같은 게 나와요. 얘가 그 디자이너에서 보면 지금은 정식 라이센스 아닌 트라이얼 라이센스라서 이 로그인이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제 거는 이제 이 로그인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이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서 서버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서버에서 관리하는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서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프로젝트를 뭐 서버로 배포하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서버로 확인하면은 서버로 이렇게 배포도 돼요. 그러면 이제 내 프로젝트를 서버로 배포를 하면은 서버에서 봇을 이용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로그인이 이 유저 포탈의 로그인과 아이디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포탈을 하고 디자이너는 연결이 돼 있고 지금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 포탈, 유저 포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동화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그런 척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동화 업무를 하게 되면은 중요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잡 성공률, 이
이 업무를 같이 하는 이 자동화 RPA 도입 조직에서 전체 이제 프로세스의 성공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간 잡 성공률, 실시간으로 잡 현황, 현재 몇 건이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봇에서 어느 정도가 가동되고, 그리고 봇별로 이제 성공 실패율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느 프로세스가 가장 많이 소요됐느니, 이런 류의 어떤 자동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지표들을 가지고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이제 자동화 업무를 하기 위한 조직이 발생되면은 얘네들은 비용을 들여서 어떤 이걸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더더군다나 뭐 봇이 뭐 10대를 도입을 했는데 뭐 맨날 놀고 있어. 그러면은 도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혹은 지금 봇이 계속 가동돼서 100%야. 그러면은 예약된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원들을 배치할 거고 하는 것들을 하고, 그다음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가 필요한 거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은 메인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화면에는 이런 대시보드를 이용을 해서 전체 이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디하고 계정이 하나씩 제공이 되는 거고, 사용자 등록을 하면서 라이센스를 등록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절차가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만이 서버하고의 서버로 이제 프로젝트를 올려서 서버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전체적인 나머지는 뭐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포털 사이트에 있는 거랑 거의 유사하고요. 얘는 이제 특화된 기능들은 프로세스 관리하는 기능이 제일 특화가 되어 있는 거죠. 업무 자동화를 위한 프로세스의 스케줄링, 모니터링, 통제, 실행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개발한 그런 업무들을 서버로 다 퍼블리싱을 다 하거든요. 퍼블리싱을 다 해서 실제적으로는 그 프로세스가 제대로 잘 개발이 된 건지를 한번 승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승인을 해주는 게 이제 관리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력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용 권한도 설정을 하고, 어떤 그룹으로 이제 묶어서 그룹 간의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공유한다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권한 관리가 필요한 거고, 실행 관리는 측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세스 실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행을 어디다 하느냐? 그걸 봇에다가 매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가용한 봇을 할당을 해서 즉시 실행을 한다든지, 혹은 예약 실행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즉시 실행은 그냥 즉시 실행하는 거고, 예약 작업은 주기별로 월요일 아침에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업무라, 혹은 뭐 매일 아침 9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 그리고 월에 한 번씩 꼭 수행해야 되는 월 마감 업무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들을 잘 고민을 해서 예약을 다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세스가 수행을 했으면은 성공했느냐, 실패는 얼마나 했느냐, 수행 시간 얼마나 걸렸느냐 하는 그런 정보들을 다 남길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실패했으면은 실패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실패한 거에 대한 로그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패 원인을 찾고 다시 보정을 해서 다시 재수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실행 관리. 그리고 봇이라고 하는 거에서 봇은 이제 그거를 수행시킬 자원들, 원격에 있겠죠. 그리고 봇은 24시간 도는 장비, 서버실이라든지 VDI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가 되어 있고, 보안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물리적인 보안도 필요로 한 거고, 그 다음에 24시간 도는 체제 안에서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봇은 이제 24시간 도는 장비이기 때문에 서버급에 준하는 이제 비용이 발생되는 건데, 어쨌든 VD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VDI 같은 거를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보안 관리한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봇에 이제 라이센스를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본 라이센스가 디자이너보다는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봇은 잘 관리가 돼야 되고,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잘 관리해서 적절한 사용률을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너무 많이 도입을 했으면은 너무 비용 낭비가 되는 거고, 또 모자르면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봇은 이제 자원 관리하고 원격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런 원격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관리 화면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프로세스 관리 화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테스트하거나 이제 교육하거나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방금 아까 헤드리스 연습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까 하나 제가 올린 게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서버를 한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헤드리스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이제 올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헤드리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헤드리스 프로세스는 이게 헤드리스라는 이름이 옆에 붙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얘는 헤드리스라고 안 붙어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활성화가 필요한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아까 지금 방금 아까 개발했던 거 지금 이게 이제 카드들 뉴 헤드리스, 라이트 스트링, 뭐 세이브, 클로즈 요거 아까 방금 만들어 놨던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이렇게 플로우 차트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확인이 되었으면은 제대로 잘 업로드가 잘 됐다라고 확인이 되면 이제 활성화를 하면 돼요. 활성화를 하면서 여기서 어떤 봇을 지정하면 되거든요. 봇을 뭐 아무거나 지정하면 돼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저장해 놓으면은 활성화하면 돼요.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승인 절차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승인 절차가 끝났으면은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 이름을 올려놓은 프로젝트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교육하면서 이제 몇 개 많이 올려놓은 것들이 좀 있고요. 이번에 이게 활성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프로젝트 안에 프로세스가 이제 4개가 있어요, 지금. 4개가. 그러니까 우리 디자이너에서 보면은 이게 얘는 지금 마이 프로세스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프로세스 더 추가할 수 있잖아요. 봇에서는 이 프로세스 단위로 수행을 하고 작업 단위로는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단위로밖에는 수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를 딱 하게 되면은 4개의 프로세스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4개의 프로세스를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즉시 실행을 하면은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이제 모드를 바꿔가지고 커넥트가 안 된 상태였고요. 지금 다시 커넥트를 해놓고 만약 여기서 수행을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VDI 제크에 다시 켜졌잖아요. 여기서 다음을 해서 실행. 그러면 잡 실행이 이제 요청이 된 거예요. 잡 실행이 요청이 되면은 이제 모니터링 같은 데 가서 보면은 현재 실행 중인 그런 잡들이 표시가 돼요. 지금
이거는 그 전에 만들어 놨던 잡인데, 이제 실행 자체를 이제 원격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곧 가동 현황에서 보면은 이제 가동 중인 거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는 이제 성공했다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수행한 프로세스가 성공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행 완료가 한 건이 나왔고, 오늘 이제 처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잡 실행 이력 자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본격으로 이제 봇을 이용해서 수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프로세스 실행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는데, 수행을 하기 전에 이제 활성화하는 거는 승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승인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실행은 잡 실행을 이렇게 하고 봇을 이제 지정을 해도 되고 봇이 이제 이런 화면 같은 경우는 봇이 여러 개 있으니까 어떤 특정 봇을 지정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지정을 안 하면은 가용한 봇에서 자동으로 매핑을 해서 지정을 안 해도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특정 봇을 지정을 안 해도 지금 봇 그룹 안에서 지금 봇 가동 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로는 비가동 중인 봇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체로 따지면은 이제 지금 교육 중에 만들었던 것들에 지금 오프라인 교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 중에 만들었던 봇이 다 비가동 중인데 지금 2개만 지금 살아 있는데 봇을 지정을 안 하면 둘 중에 어떤 거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얘가 돌고 있으면은 안 도는 걸로 자동 매핑을 해줘요. 봇을. 그룹으로 묶을 수도 있고요. 그룹 안에서도 이제 그룹 안에서 필요한 봇들을 놀고 있는 봇들한테 자동으로 매핑을 해서 봇한테 명령을 수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봇 가동 현황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잡 실행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요. 중간에 잡을 수행하다가 취소시킬 수도 있는데 취소시킬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 실패하고 떠요. 그러면 전체 지표가 이제 바뀌겠죠. 그리고 봇 가동 현황을 보면은 여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봇 자체를. 봇을 이제 예를 들어서 봇에 문제가 있으면은 원격으로 이제 접속을 해볼 수 있어요. 해봐가지고 봇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봇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제 거 VDI에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수행했던 거를 다시 한번 재수행을 하면은 얘가 실행 확인하고 지금 봇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해서 원격으로 실행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로그 같은 게 뜨면서 이제 실행 준비를 하다가 봇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얘는 따로 작업이 그냥 테스트 프로세스라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공을 했는데 딴 걸로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아까 그러면 작업한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최근 파일 열기에서 아까 돌아갔던 게 리스트 실습 이런 게 돌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서버로 배포하기. 그러면은 하나를 또 올렸어요. 제가. 아카데미 고급과는 이게 다시 올라왔잖아요.
는 활성화 해가지고 실행을 했고 모니터링 가서 보스 상태를 보니까 아까 지금 다시 잡을 수행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장 띄워가지고 리스트 실습하는 거 아까 했던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 제대로 다 잘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원격으로 이제 어떻게 도는지를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봇이 이제 여기서 뭔가 돌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이상한 팝업창이 떠 있거나 뭐 프로세스가 죽어 있거나 돌다가 죽었거나 하면은 여기서 어떤 원격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럴 용도로 이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뭐 명령 같은 걸 여기다 그냥 입력할 수 있어요. 보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명령 같은 걸 입력할 수 있고, 보스를 원격으로 이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봇은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편리하고, 지금 이제 봇별로 이제 수행 이력이 이제 쭉 보이거든요. 이렇게. 봇별로 이제 수행했던 그 전체 이력들이 보이고 있어요. 얘도 수행 이력이 보이고 있고. 이거는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봇 정보를 보면은 지금 봇의 이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봇의 버전과 뭐 메모리 정보, 뭐 디스크 정보 이런 게 쭉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깔려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들이 쭉 있어요. 근데 봇이 지금은 72개가 있잖아요. 얘는 이제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죠. 72개 정도의 봇을 움직이려면 웬만한 큰 규모의 그런 사업장이겠죠. 지금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봇의 정보 중에서 지금 봇이 72개를 관리하기가 좀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하고 뭐 엑셀 버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윈도우 버전부터 해가지고 얘가 다 일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동 업무를 개발을 하면은 특정 봇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봇이 특정 봇에서만 도는 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거든요. 왜냐면은 여러 개의 봇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봇을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가용한 봇에다가 먼저 실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가용한 봇을 계속 찾아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런 잡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버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거나, 혹은 뭐, 윈도우 버전뿐 아니라 뭐 엑셀 버전도 다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봇은 항상 환경을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버전도 다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72개의 봇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봇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저의 아이디 패스워드라든지 시스템의 접속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맞춰주고 잘 관리가 되어주고, 일반 개발자들은 이제 봇은 이제 항상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이너 개발만 열심히 해서 올려주면은
이제 봇은 자기가 이 시스템에서 알아서 할당해가지고 자동으로 매핑해서 봇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24시간 가동으로 해가지고 봇을 수행할 수 있는, 봇의 업무를 계속 수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본 10개만 있어도 웬만한 큰 업무들 다 할 수 있고,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봇을 하나만 쓰면은 계속 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봇 관리를 공용화해서 잘 관리하고 가용성을 높이고 이렇게 효용성을 높일 수 있게끔 잘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 기능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웬만한 거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고 실행을 잘 관리하고 봇 자원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자동화 업무를 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서버 기능을 관리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테넌트 내에서도 이제 그룹을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테넌트는 하나의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룹을 나누면은 그룹별로 이제 권한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 그룹이 뭐 인사팀, 뭐 B 그룹은 실행팀, 개발팀, 각각의 이제 각 부서별로 그룹을 만들어 주어서 그룹 간에는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서 간에 모든 프로젝트와 모든 데이터를 다 공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부서 개념이거든요.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 내에 있는 사용자들은 프로젝트를 같이 공유해서 같이 서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서로 올린 거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봇도 그룹으로 만들어서 부서 내에 봇을 뭐 5개, 6개 이렇게 만들었고 봇 그룹을 만들어주면은 그 그룹 내에서는 자유롭게 같이 공유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설정들이 가능한 거예요. 사용자 이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는 디자이너만 보셨는데 사실 디자이너는 개발하고 이런 건 트라이얼로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데 트라이얼로 쓰는 거에 대한 한계점은 발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서버의 관리 기능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봇을 통해서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 PC에서는 항상 자기가 혼자서는 해볼 수 있는데 뭐 어떤 큰 업무를 하거나 이렇게는 불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올라가서 뭔가 하려면은 당연히 서버 기능이 필요한 거고 그 뭐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봇이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왜냐면은 봇은 그래서 이제 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디자이너는 뭐 여러 트라이얼도 있고 많이 깔아서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봇은 봇은 이제 그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게 라이센스도 비싸고 서버 자원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VDI도 필요로 하고 24시간 가동이니까 어떤 서버룸을 쓰든지 VDI를 쓰든지 간에 어쨌든 어떤 클라우드 내에 위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봇은 더 이렇게 비용이 비싼 거고 오케스트레이터는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 거고요. 이제 얘도 이제 서버 라이센스는 별도로 구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세트로 되는 거예요. 디자이너, 서버, 봇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까 모니터링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체적인 잡에 대한 모니터링과 봇에 대한 모니터링 2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그런 업무 자동화 입장에서는 잡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 실패율, 성공률, 수행 시간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거는 이제 혁신 업무 조직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고요. 봇도 이제 봇 관리할 수 있는 하고 서버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 운영자들이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업무를 모니터링을 잘 수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봇이 죽어 있거나 혹은 잠겨 있거나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 제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고 조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관리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모니터링을 하다가 뭐 문제 발생이 됐거나 수행을 했는데 계속 에러가 나요. 그러면 봇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이 죽어 있거나 떠 있거나 아니면 디스커넥트 돼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격으로 이제 제어 조치해서 복구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에러율에 이제 영향소가 있으니까 이제 관리자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약 작업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예약 작업은 이제 어떤 잡을 이제 아까 활성화를 해서 등록을 해놨는데, 즉시 수행하는 경우보다는 반복하거나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예약을 걸어두는 거예요. 예약을 걸어두는데, 뭐 우리 그냥 스케줄 등록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뭐 아침에 몇 시, 그리고 언제까지, 뭐 한 달 동안, 혹은 1년 내내 여러 가지 옵션을 주면서 예약 작업 스케줄을 거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구글 칼린더에 등록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이게 작업을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은 서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약 작업을 할당된 봇 혹은 봇 그룹 등에다가 잡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예약 작업을 통해서 이제 자동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예약 작업을 할 때 예약 작업 생성을 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예약 작업을 걸 거냐. 그래서 프로세스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까지 아까 올려있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어떤 거를 프로세스 선택을 할 거냐. 그런 다음에 봇을 선택. 혹은 봇을 선택 안 하면은 그룹 내에서 자동 할당된다고 말씀드렸고 중요한 업무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라면은 봇을 그냥 아예 데디케이트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풋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제 칼렌더 형식으로 전체 예약 작업이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고 조회하고 수정, 삭제 다 가능하고요. 이런 예약 작업에 관리하는 거는 이제 칼렌더 형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세 이제 예약 업무 조회할 수도 있고 수정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작업하는 거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모니터링 화면에 예약된 작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뭐 예약 작업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예약 작업을 등록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시작 일시가 뭐 22일 지금 현재 시간인데 고급 설정을 누르면은 이제 반복을 1개월로 하면은 작업 반복 시간을 예를 들어서 날짜를 31일까지 1일 얘를 뭐 4시간 시간은 0시부터 시간은 24시간 그러면은 4시간 단위로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그냥 6번을 도는 거예요. 31일까지 이렇게 걸어놓을 수가 있고 뭐 공휴일 제외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시간 단위로 이렇게 정확하게 4시간 단위로 할 수 있는 거고 12시간 단위로 하면은 2번만 나오겠죠. 0시에서 12시에서. 얘를 3시부터 돌아야 된다. 그러면은 3시, 그 12시간에 15시. 프로세스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뭐, 마이 프로세스 아무거나 봇은 전체. 혹은 제 걸로. 그러면 이제 예약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31일까지 아까 예약을 걸었잖아요. 네, 31일까지 3시에 15시 이렇게 예약 테스트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정보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러는데 예약 관리에서 예약 테스트 이런 식으로 예약을 걸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위로도 볼 수 있고
이다. 얘가 today. once. 그래서 예약 작업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RPA의 업무의 사실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예약 작업이라는 거 하는 게 뭐 일일이 매일매일 그냥 손으로 클릭하는 건 아니죠. 이거 딱 걸어놓으면은 한 달 동안 아무 문제 없으면 자기 그냥 한 달 동안 자기가 혼자서 잘 도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 생기면은 에러를 봐야죠. 에러를 가서 뭐가 문제가 있거나 입력이 잘못됐거나 원하는 데이터가 안 들어왔거나 혹은 개발되었던 UI에 어떤 변경이 생겼거나 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잡 실행 이력이나 이런 데 가서 봐야죠.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러면 이제 수행 로그 같은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서. 지금이야 다 성공이 된 상태인데 뭐 일부러 에러를 내고 한번 봐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캡처 같은 걸 떠주는데 만약 에러가 났으면은 이 캡처 화면에 무슨 에러가 이렇게 어디 하다가 이제 죽어 있으면 여기에 뭔가 떠 있든지 이 화면이 딱 그 상황에 맞는 맨 마지막 상태에 대한 체크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캡처를 떠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잡의 어떤 상세 정보를 통해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실패했던 거 한번 보면은 뭐 텍스트 인풋에서 이렇게 에러가 났다든지 헤드리스 말고 이거는 저번에 실습하면서 했던 건데 이렇게 헤드리스로 하면 이제 이게 밑으로 이제 5개를 같이 돌릴 수가 있는 거를 실습을 한번 해본 건데요. 실패했던 것들, 성공했던 것들, 이렇게 이 엑셀 통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엑셀 다운로드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주간 업무를 뭐 보고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할 경우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전체 이제 자동 업무 이제 수행했던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보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실행 이력 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하고 이제 좀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